혹시 스콜 엑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아시나요? 한국어로 스콜 실험이라고 부르죠. 이건 1993년부터 98년까지 약 5년 동안 행해진 사후 세계와의 소통에 도전한 20세기 최고의 실험이라고 불리웁니다. 1993년 10월 28일 영국의 서퍽주에 있는 스콜이라는 곳에 바로 이 장소, 여기가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곳으로 유명한 17세기의 한 집이에요. 이 주택에서 굉장히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진대요.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이 많은 4명의 조사팀이 귀신을 부르는 비법으로 사후세계와 접촉하겠다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이 실험에는요, 목수 앨런 버렛, 그의 부인 다이애나 버넷, 그리고 예비역 공군 조종사로 제지회사 간부로 있는 로빈과 그의 부인 산드라 포이가 참여했어요. 바로 이들이 그 실험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로빈, 다이애나, 앨런, 산드라. 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지만 이들은 초자연 현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실험은 어느 날 하루만 가서 딱 한 게 아니고요. 무려 5년 동안이나 계속됐다는 거죠. 자, 스콜 실험이라고 부르는 이 실험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스콜 실험을 통해서 영혼의 존재가 일행들에게 수없이 많이 직접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의 모습은 사진기에 촬영됐고요. 녹음도 되었어요. 이들의 실험은 점차 많은 나라로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영국, 미국,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까지 세계 여러 나라의 초현상 조사가와 과학자, 대학 교수, 변호사, 그리고 각종 전문 분야의 종사자들한테까지 검증받았다는 거죠. 갑자기 음악이 무서워서 내가 소름이 돋았어. 실험 도중에요, 여기에 참여했던 일행들은 다른 차원에서 온 영혼들이 녹음기로 소리를 녹음해서 하는 걸 들을 수도 있었고요. 사진으로 정말 촬영해 갈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사용하지 않은 필름을 둬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는 그 카메라에다가 필름을 넣어가지고 찍었거든요. 근데 그 필름을 아무것도 찍지 않은 채 새 거 그대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와서 그 필름에다가 자신이 남기고 싶은 이미지나 어떤 것들을 여기다가 생생히 남기고 가요. 게다가 그 나중에는 이제 5년이 지나고에는 비디오에까지 다른 차원의 모습들이 촬영돼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흔적을 남기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영혼과 접촉을 하게 됐냐? 이게 예전부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이 실험을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을 했어요. 과거에서부터 뭐 이상한 판 같은 걸 둔다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후세계에서 영혼을 다 끌어모았. 자, 그러다가 다이애나라는 여자, 바로 여기서 두 번째에 앉아있는 여자예요. 다이애나라는 여자가 이제 영혼과 접신하게 되는 어떤 트랜스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 트랜스 상태에 빠져있는 다이애나를 통해서 처음으로 마누라고 불리는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마누는 나는 이 세계와 이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위치의 문을 지키는 어떤 문지기 같은 존재라고 소개했대요. 마누는 다른 차원의 수천 개가 넘는 마을 단위를 대변하고 있고 그걸 제어하는 일을 한다고 말을 했어요. 마누는 이 스콜 실험에 참여한 일행들이 다른 차원과 접촉하는 이승 사람들로 선택됐다고 말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들은 선택된 거예요. 현재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접촉할 수 있도록 선택받았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너무 이상한 게 여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이
영국에서 조폐국이 제작한 그 어떤 재질과 똑같이 제작된 은화를 이 일행에게 선물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이 귀신과 접촉하고 나서 그가 은화를 남긴 거예요. 자, 그때 이후로 일행은 계속 만우와 접촉을 실행합니다. 자, 그때는요, 그러니까 만우의 차원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한때는 지구에 산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지구인들과 그 사후 세계와의 교신 방법을 어떻게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사후 세계의 존재를 밝히려고 막 말을 하는데, 그가 말을 하기에는 생각 하나만으로 만우는 원자와 분자들을 자극해서 공기 중에서 물건을 형성해서 만들어내서 이걸 일행에게 선물할 수 있다고 말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건 스콜 실험 공식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요. 실제로 그들이 이게 영혼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다라고 내놓고 있는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잉여랭이 같이 막 이렇게 귀신을 불러. 그럼 이 마누라는 영혼이 막 와요. 그러면서 이 안에 막 불덩이도 나타나고 종소리도 나타나고 막 그러다가 허공에 떠있는 물건들이 막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런 선물들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메달, 동전, 팔찌, 스푼 이런 물건들이 그들한테 선물이 되고 이 은화 있죠. 지금 처칠이 그려진 은화까지도 선물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콜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요, 이것들을 다 자기 것이 아니라 이걸 영혼한테 선물 받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다 상자 안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어요. 자, 어느 날부터요, 이 일행이요, 이 영혼을 부르는 의식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영혼들이 희뿌연 불덩이로 나타나면서 방 안에 돌아다니면서 직접 말을 하기도 하고 막 굉장히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혼이라는 존재가 플래시가 없는 사진기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깜깜한 어둠을 촬영하라 그래요. 자, 이해하셨어요? 자, 카메라가 여기 하나 있어. 이게 카메라야. 그런데 이 카메라를 플래시가 없이 방에 불을 다 끄고 그냥 사진을 찍으래. 그런 다음에 이 어둠 안에서 사진을 찍고 이제 이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진을 인화해요. 그런데 이 사진에는 무언가가 보이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세인트폴 성당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런던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쟁 당시에 부서진 버스라든지 또는 군인들의 사진 또는 1936년의 날짜 신문과 여러 가지 사진.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언가 알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무조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들. 자, 1936년 날짜로 찍힌 신문도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계속 실험을 진행하다가 내 자신 이름을 패트릭이라고 소개한 또 다른 영혼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영혼이 그 사진에 있는 인물을 내가 알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자, 근데 스콜 실험에서 이 카메라를 찍었을 때 항상 카메라에 사진만 나온 건 아니었어요. 이거 스콜 실험 할 때의 당시의 실제 사진이에요. 이게 그 당시인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점점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방 안에서 동그랗게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건 스콜 실험이에요. 스콜 실험. 이건 스콜 실험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자, 필름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필름이에요.
그들이 흔적을 남기고 간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들이 흔적을 남기고 간 거죠. 이렇게 영혼들이 흔적을 남기기 시작하니까 스콜 실험팀이 더 많은 자료를, 사진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그들한테 부탁하기 시작했고요. 정말 35mm 필름과 뭐 폴라로이드 필름들을 중앙에다 놓고 거기다가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찍히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야, 솔직히 의심 안 되냐? 인간이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테이블 가운데다가 필름을 놔요.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건들 수 없도록 아예 관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신기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대로 탁자 중앙에 놓고 다 덮어버려. 아무도 그걸 만질 수 없도록.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영혼을 부르는 의식을 하고 가잖아? 그리고 필름을 현상해 보잖아?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와중에 발견된 게 뭐였냐면 코난 도일의 사진도 발견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이상하게 어떤 얼굴도 보이기 시작했는데 유명한 작곡가 이보르 노벨로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의 친필 사인까지 여기서 촬영이 되고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이야. 이 필름 안에서 발견되는 것들은 정말 중구난방인데 코난 도일의 얼굴이 나오질 않나, 한 작곡가의 사인이 나오질 않나, 별 사진이 나오기도 하질 않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그 누구도, 그 실험에 참여했던 그 누구도 직접 찍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뒀던 거야 거기다가. 자, 그래서 4, 5세기로부터 충분히 우리는 이제 증거를 잡아냈다고 생각한 일행들이 이 영국의 초현상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과학자들을 한 명씩 이 집회에 초대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초빙된 인사들이 이 장소에서 여러 차례 강령회를 했고, 강령회라 그럴까요? 이렇게 귀신을 부르는 것들을 했고요. 이 안에서 정말 뭐 많은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 계속 의심이 되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필름 있지. 필름 자체를 아예, 그러니까 이거가 정말 맞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필름도 이 스콜 실험에서 준비하지 않아. 독일의 과학자한테 오라 그랬어. 너 못 믿겠어? 그럼 너가 와. 근데 너 독일에서 네 필름 하나 사와. 왜냐, 우리 거 쓰면 너 의심할 거 아니야. 네가 직접 사와. 네 독일에서. 이래가지고 독일에서 사왔어. 필름 사와가지고 안에다 넣고 했는데 띵! 막 뭐가 발견되고. 너 스웨덴이야? 스웨덴 사와. 스웨덴에서 왔는데 또 딱 발견되고. 이상하죠. 게다가요, 이게 아까 여기 보셨지만 독일어가 써여 있어요. 이 독일어가 써져 있는데 이게 어떤 메시지들 중에 일부는 거꾸로만 봐야 읽을 수 있는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쓰기엔 너무 힘든 거야. 필름에 거꾸로만, 이렇게 거꾸로 봐야 쓸 수 있는, 거울로만 봐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었다 그래요. 자, 그렇게 만우와 접촉한 지, 만우라는 영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얻어냈는데 그 만우와 접촉한 지 4년째 되는 해, 그가 드디어 사후세계와 영혼 과학자들한테 비디오 카메라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이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서 스콜팀한테 여러 가지 이미지와 영상을 전송했던 거죠. 그런데 일행이 이 지구에서 여러 차례 목격된 그 외계인과 유사한 얼굴이 이 비디오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이 자신을 블루라고 불렀대요.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실험에 참여한 다른 과학자들은 야,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일본에서 테이프 가져오자. 이거 테이프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다른 테이프, 독일에서 가져온 거, 프랑스에서 가져온 거, 테이프들을 다 새로 바꿨대. 근데 이상하게 계속 유사한 이미지들이 거기에 찍히는 거죠. 스콜 실험이 점점 유명해지자 전 세계에서 스콜 지역으로 다 몰려들었어요. 왜냐? 내가 죽은 내 가족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사후세계를 보고 싶어해요?
내가 죽어있던 사람 그러니까 이미 내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그가 사후세계에 가 있다고 믿고 있고 그를 만나고 싶기 때문에 사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나고 싶다는 희망 하나를 가지고 이 스콜 실험에 들어오고 스콜 지역이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어느 날 마누라는 영혼의 그 요청으로 거울과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차원의 문을 여는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예요. 다차원이라는 세계가 있어. 그 다차원의 문에서 정체불면의 어떤 사악한 영혼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들이요. 그게 뭔진 몰라요. 근데 그들은 의도치 않게 이상한 영혼을 발견했고 그 영혼이 그들을 위협했어요. 여태까지는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려고 했었는데 이 스콜 실험에서 처음으로 위협적인 영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스콜 팀이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었는데 조금 약간 좀 그건 정말 제가 설명을 하면서 약간 말이 좀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영혼이 1998년 1월에 내가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니들이 무언가를 만들라고 다차원의 물을 만들라고 협박을 했대요. 근데 이게 너무 이미 우리한테 위협을 한 영혼이잖아. 근데 우리가 사후세계와 자꾸 접촉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차원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니네가 인간들이 만들어라는 요구를 받으니까 스콜팀이 이게 우리가 더 이상 진행하면 뭔가 사고가 발생할 것 같다고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실험을 중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누라는 영혼과 이야기를 나눴던 스콜팀도 마누가 그 팀을 떠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다른 곳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고 해요. 스콜팀은 이제 나는 사후세계를 증명할 수 있는 뭐 많은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날 세계 전역에서는요, 이 스콜팀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유사한 실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 사람들이 뭐 토속신앙이나 뭐 기존의 종교에서 말하는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윤회, 뭐 카르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가의 영혼과 접촉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 스콜 실험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그런 방향으로 계속 실험을 해가려고 한대요. 하지만 스콜 실험은 글쎄요. 스콜 팀은 그때 당시의 팀은 1998년에 끝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스콜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스콜 실험이 이제는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제가 영상으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옛날에는 스콜 실험이 어떻게 됐다는 거에 그게 없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하나 찾았는데 Something else I thought we might do at some point. Now we've seen the black, but it was just the reflectiveness of that seemed to be, you know, make that light and shade and sort of to help. So, okay, so we're just focusing, giving a loving energy to the crystals, the conductor of energy, images.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스콜 실험이 어떠한 영혼이라기보다 이제는 물건에 영혼이 투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영혼을 투영한 이 물건을 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보겠다는 거죠. 겁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건 다음 화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To be continued.